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오는 12월부터 제주에서는 카페에서 음료를 살 때 일회용 컵을 사용하려면 보증금을 내야 합니다. 카페 업주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운영해야 하는 한 커피 전문점입니다. 카페 주인은 보증금을 받기가 부담스럽다는 입장입니다. 커피값의 10% 정도 되는 금액이다 보니 손님들이 가격 인상으로 받아들일까 걱정입니다. 안에서 드시다가 나가시게 되면 또 그 컵 비용을 저희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고객님이랑 실랑이 하는 부분이 생길까 봐. 일회용 컵 보증금제 적용 대상은 매장 수가 100개가 넘는 커피와 음료, 제과, 제빵 등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점입니다. 해당 매장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할 경우 보증금 300원을 내야 하고 컵을 반납하면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데 이를 위반하면 최고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싸게 커피를 찾는 분들도 많아서 거기서 또 추가로 보증금이 생긴다라고 하면 분명 부담이 될 것 같아요. 거부감 있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은 난 줄이는 게 정답이라고 해. 쓰레기 그 보면은 지금 뭐 장난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오는 12월 2일부터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시행되는 지역은 제주와 세종 두 곳. 환경부는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시범적으로 시행한 뒤 결과를 보고 전국적인 확대 시기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관광객으로 인한 그 쓰레기로 인해서 해양 플라스틱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회용컵 사용을 줄이고 또 일회용컵의 그 회수, 재활용을 촉진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제주도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 도입과 함께 도내 일부 카페에서 시행 중인 다회용 컵 사용을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카페 업주들이 이번 정책에 반발하고 있어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세계적으로 대량 관광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덴마크는 2017년 단체로 유명 관광지를 둘러보는 전통적 방식인 관광의 종말을 선언하고 대안을 찾고 있다고 하는데요. 제주 MBC 창사 54주년을 맞아 취재팀이 덴마크를 찾아가 이러한 새로운 변화의 흐름을 취재했습니다. 송원일 기자입니다. 독일과 스웨덴, 노르웨이 사이에 있는 인구 600만 명의 작은 나라 덴마크. 이른 아침 코펜하겐 해변에 관광객들이 몰려듭니다. 안데르센의 동화에 나오는 인어공주상을 보기 위해서인데 이곳이 코펜하겐 패키지 여행의 출발지입니다. 다음 행선지는 덴마크 여왕이 사는 궁전. 근위병 교대식을 보러 모인 인파로 가득합니다. 이런 대량 관광을 통해 그동안 덴마크를 찾는 관광객은 꾸준히 늘었습니다. 그러나 대형 버스를 타고 유명 관광지를 둘러본 뒤 빠져나가는 패키지 여행이다 보니 관광 수익은 늘지 않았습니다. 결국 대량 관광 시스템으로는 미래가 없다고 보고 덴마크는 2017년 전통적인 관광의 종말을 선언합니다. When I look at where to travel now, I look at places I'm not going to stay there for 4 hours or one day. I want to experience more. I completely agree. Staying someplace in 4 hours or so on is not sustainable. 관광의 종말을 선언한 이후 덴마크는 새로운 여행의 미래를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고민 끝에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그것은 관광객과 지역 주민 모두를 위한 지역성이었습니다. 유명 관광지 대신에 지역의 구석구석을 찾아 체험하는 여행을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관광객과 지역 주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새로운 여행을 추진했습니다. Tell that to the guests, that there's much more to experience here than just to see the main attractions in the city. You should experience the whole region while you're here. And that is an effort we're trying to make people stay longer because that's more sustainable. 대량 관광 이후에 새로운 여행을 시도하는 덴마크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는 오늘 자세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음주운전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현직 해양경찰관이 만취 상태에서 30여 킬로미터를 운전하는가 하면 제주에 살고 있는 영화배우 곽도원 씨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흰색 SUV 차량이 느린 속도로 비틀거리며 달립니다. 차선을 바꾸려는 듯 하더니 이번엔 반대편 중앙화단을 들이받을 뻔합니다. 2차로에서 차량이 지나가도 계속 추돌할 것처럼 좌우로 계속 움직여가지고 너무 위험천만했고, 또 시유동에서도 파란불인데 멈추고 불법 유턴하고. 신고 30분 만에 붙잡힌 음주운전자는 현직 해양경찰관이었습니다. 해당 차량은 제주시에서부터 이곳까지 20km가 넘는 거리를 음주운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을 훌쩍 넘긴 0.11%. 제주해양경찰청은 지난 8일에 이어 또다시 소속 경찰관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해당 경찰을 직위해제하고 고강도 특별감찰 활동과 근절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로 이주한 영화배우 곽도원 씨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습니다. 곽 씨는 그제 새벽 5시쯤 제주시 한림읍에서 애월읍까지 11km를 운전한 뒤 신호 대기 중에 잠이 들었다 주민의 신고로 적발됐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58%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는데 곽 씨는 변명의 여지 없이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과했습니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된 지난 5월 이후 4개월 동안 제주에서 적발된 음주운전은 648건. 거리 두기 해제 직전 4개월보다 34%나 늘었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발달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돌봄 부담을 완화해주는 창업 지원 사업장이 광주에 문을 열었습니다. 농업과 관련한 스마트팜을 창업했는데 농산물 생산과 교육은 물론 판로 개척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광주 MBC 송정근 기자입니다. 환한 LED 조명 아래 초록색 식물이 성장하고 있는 실내 농장. 위생복과 위생모를 쓴 남녀가 다 자란 수경작물을 수확합니다.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사업주가 돼 직접 식물을 재배하고 판매하는 스마트팜 창업 사업장 가치만드소입니다. 발달장애 자녀와 가족이 함께 모여 파종에서부터 수확까지 식물 재배 전 과정을 직접 관리합니다. 이거는 지금 직무가 어렵지 않다 보니까 충분히 이렇게 가능하겠다 싶어서 이렇게 도전을 해봤는데 직접 이렇게 한 달 동안 저희가 지금 실습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진짜 얼마든지 충분히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치만드소에는 발달장애 자녀와 가족으로 구성된 5개의 사업주가 입주해 있습니다. 여기에서 스마트팜에 관련된 창업 교육과 기술 개발, 멘토링 등을 지원받게 됩니다. 입주 사업주들은 매년 17톤가량의 식물을 생산해 9천만 원 안팎의 수익을 올린다는 계획입니다. 2년 동안의 창업 교육이 끝나면 독립을 해야 하는데 독립 후에도 정부 지원 사업 등과 연계한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의 경제적 자립뿐만 아니라 돌봄도 가족들이 함께 한다는 점에서 2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회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일을 찾아야 되는데 이 스마트팜 자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역할을 부여할 거라 믿어집니다. 그리고 사회 공동체 일원으로서 역할과 그다음에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또 기회도 제공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발달장애인의 고용률은 23.2%로 장애인 고용률 평균인 34.9%보다 낮습니다. 근속기간도 3년 10개월로 장애인 평균 근속기간인 6년 11개월의 절반 수준입니다. 가치만드소 특화사업장이 발달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대안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구름 사이로 아침 햇살이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밤사이에는 약한 비가 와서 도로가 젖어 있는 곳이 있고요. 어제보다 쌀쌀한데요. 출근길에 겉옷 챙겨 입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일교차가 7도가량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낮에는 26도 안팎을 보이면서 포근하겠고요. 당분간 큰 비 소식이 없어서 대기가 건조하겠습니다. 야외 활동이 늘고 있는 만큼 산행이나 캠핑 가실 때 각별히 불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 모습 보시면 제주 하늘에 구름이 가득 껴서 지나고 있는데요. 차차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권에 들면서 구름이 걷히겠고요. 청명한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오늘 가을볕이 강하겠고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겠습니다. 자외선 차단제도 꼼꼼히 바르시기 바랍니다. 화요일 아침 현재 기온 보시면 20도 안팎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산간 지역은 13도까지 떨어졌고요. 오늘 낮 기온은 북부와 서부 지역이 26도, 남부 지역이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부 지역 25도가 예상되고요. 산간 지역 20도 안팎까지 올라가겠습니다. 도서 지역도 쾌청하겠고요. 마라도와 가파도는 낮에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야외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잔잔하게 일겠는데요. 다만 기압골의 영향을 받고 있는 제주 남쪽 먼바다로는 오늘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물결이 2.5m까지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하거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모레까지 하늘빛이 흐리겠고요. 다가오는 주말에도 완연한 가을 날씨가 예상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중단됐던 제주와 일본 오사카 직항 노선이 오는 11월부터 재개됩니다. 티웨이 항공은 일본 정부가 한국 등 외국인의 무비자 관광을 전면 허용함에 따라 오는 11월 11일 제주와 오사카 노선에 취항할 예정입니다. 제주관광공사는 오는 29일 일본 인플루언서와 방송사 실무진 등 151명이 티웨이 항공편을 통해 제주 관광에 나서는 팸투어를 실시합니다. 올해 첫 출하된 노지 감귤이 지난해보다 높은 가격에 경매됐습니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지난 22일 첫 경매된 노지 감귤은 5kg 한 상자에 평균 13,500원에 팔려 지난해보다 2,700원이 올랐습니다. 서귀포시는 올해산 감귤의 외관 품질이 양호하고 신맛이 적어 거래 가격이 높은 걸로 보고 드론을 활용해 덜 익은 감귤 유통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제주 경마장에서 발생한 경주마 바꿔달리기 논란과 관련해 한국마사회가 오는 12월부터 국제 규격의 마이크로칩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주마의 목에는 15자리 숫자의 마이크로칩을 삽입해 모니터에 인식 결과가 통보되며 다른 말이 출전하면 자동으로 경보가 표시됩니다. 마사회는 지난 6월 예정된 말 대신 다른 말이 출전하자 막권을 전액 환불하고 제주 본부장을 교체한 뒤 감사에 착수했었습니다. 월정리 비상대책위원회는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영훈 도지사가 하수처리장 증설과 관련해 과거 마을회 이장과 제주도의 협의를 존중해야 한다고 발언한 건 주민 분열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김경학 도의회 의장의 주민들과 대화가 진척됐다는 발언도 사실과 다른 데다 월정리 출신 박호형, 한동수 도의원은 진정서에 답변하지 않았다며 비판했습니다. 제주 MBC가 국립해양조사원의 CCTV 영상을 재난방송에 활용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어도 해양과학기지와 모슬포 조위관측소 등 17개 지역의 CCTV 영상을 제주 MBC 등 20개 재난방송 사업자에게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MBC는 태풍 등 자연재해의 영상들을 활용해 재난 보도와 피해 예방에 나설 계획입니다. 제주 테크노파크 제5대 원장 공모에 도전한 지원자들이 모두 탈락했습니다. 제주 테크노파크에 따르면 지원자 5명을 상대로 원장 추천위원회가 서류 심사를 진행했지만 모두 기준치를 넘기지 못해 탈락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장 추천위원회는 제주 테크노파크의 재공모 절차를 다시 밟으라고 주문했고 재공고는 다음 달쯤 이뤄질 전망입니다. 제주 삼다수가 500ml 페트병 무게를 18g에서 16g으로 2g 줄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제주도 개발공사는 페트병 무게 감량으로 1년에 280톤의 플라스틱 폐기물 절감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제주 삼다수는 지난 2018년에도 페트병 무게를 21g에서 18g으로 줄였습니다.
화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